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친구랑 둘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자습하고 자율학습,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나 현재 학원의 흐름 같은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녹화를 합니다. 보시면 관리형 학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업도 하지만 동영상을 보여주고 시험도 보고 과제도 되고 숙제도 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동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고 시험도 보고 체크하고 과제도 내고 해서 끊임없이 동영상, 시험, 과제를 순환시키면서 아이들은 이제 통제를 합니다. 명확하게. 정확한 시간으로 통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플랜을 끼고 합니다. 보통 60점대에서 90점대 아이들이 이제 적용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영상이 있으니까 계속 시험 보고, 시험 문제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습관이 들겠죠. 이렇게 풀고 공부하고 이런 짜임새 있게 하는 것처럼. 마치 이제 학습지형 학생한테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학습집을 풀면, 그러면 공부를 한 거고, 그걸 풀면서 조금씩 받아들이는 학생한테 유리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습인데요. 이제 자습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학습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학은 선생님이 했으니까 이 습할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습할 시간을 주고 학교에서 많이 하고 보통 한 70점, 80점 아이들한테 좀 그래도 그나마 도움이 되죠. 왜 그러냐면 학을 하는데 습할 시간이 적으니까 단기간에 주는 거고 그 학의 과목, 수학 시간에는 수학 자습하고 국어 시간에 국어 자습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유의사항은 이 자습을 효과적으로 계획을 짜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학한 걸 바로 습하게 하는 과제형 학생한테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율학습은 뭐냐 그러면 학습을 하는데 이 자율이 되니까 이 학과목, 이 학의 과목을 벗어나서 하고 독서를 하거나 플러스 알파로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럽니다. 집이나 이제 도서관에서 하는 게 자율학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0점이나 60점 학생들이 집에서 나름 해보고 공부 외에 배우는 학교 교과 과목 외의 거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고 90점 학생들은 자율성이 높을수록 성과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이상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리형 하고 자습을 하고 배울 학원을 내서 배우는 학원을 갔다 온 이후의 시간에 자신의 상황을 맞추는 사이 시간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게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균형형한테는 유리한데 자유형한테는 이제 밸런스가 붕괴돼서 불균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란의 자기주도는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주도. 그러면 길을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따라가면서 보완해줘야 합니다. 보완하고 보조해주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자기주도를 뒀을 때 스스로 일어나는 학생도 있고 못 일어나는 학생도 있죠. 이제 동아쌤이 이제 이렇게 자기주도를 15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거의 이제 90점 학생들이 이 자기주도를 중간중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받으러 오거나 아니면 50점 이하의 학생들, 60점 이하의 60점 이하의 학생들이 학습 습관을 형성시키면서 스스로 나아가는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하게 되면 최소 이제 2년 정도로 장기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동기를 찾게 하고 환경을 제공해줘서 그때 자기주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선생님이 하게 되죠. 보통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몰입형 학생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차이를 볼 때 이렇게 자기주도를 하게 되면 책임이 학생에게 갑니다. 보통은 이제 그 책임을 동아쌤하고 분산해서 짓는데요. 이 책임을 자기에게 짓는데 이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기적이라는 게 생겨요. 기적.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율학습은 평안이 만들어지는 거죠. 평온.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주는 여유, 이렇게 평안이 만들어지겠고
자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배우고 학습을 하니까 이거면 자율학습은 평안, 자기주도학습은 기적. 그렇다면 자습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저 목표가 그건 기적, 평안, 자습. 관리형 학원은 이거는 이제 점수 향상의 목적이겠죠. 점수 향상. 점수 향상이나 놀지 못하게. 점수 향상. 그러니까 이제 생활의 규칙이 생기겠죠. 자습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고 하는 보충을 하니까 쫓기지 않게, 뭐 어떻게 보면 쫓기지 않게 그걸 메워가는 거죠. 그래서 보충, 보완이 생기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다른 거는 다 이제 학교나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통일되게 했는데 자기주도를 이게 자습을 자기주도로, 관리를 자기주도로, 자율학습을 자기주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자기라는 개념하고 주도라는 개념을 했을 때 이 본인이 얼마나 그 학습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마음,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공부하는 학과라든가 아니면 공부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스스로 결정을 해서 스스로 해나가고 스스로 해나간 걸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인생에 어떤 역할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인 것 같은데 자,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 자율학습은 조금 있어요. 학이. 근데 학습 외의 과목의 자율학습의 자율의 포커스가 더 많은 것 같고 자기주도는 이게 자기가 주도해서 학도 해야 됩니다. 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누가 가르쳐줘 않는데 교과서, 수학 교과서를 보고 스스로 이해해보고 국사책을 보고 스스로 이해해보고 그러면 이 자기주도 학습이 옛날 상황에서는 자습서, 뭐 참고서밖에 없으니까 자습서를 갖고 스스로 자습서를 갖고 자기가 스스로 익혔거든요. 자습서. 연습하면서 그러면서 자습서를 갖고 배우지 않았는데 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부 다 수동적으로 배웁니다. 이제 배운 다음에 그 이해 습만 하죠. 포커스가. 근데 자기주도 학습은 학을 하고 자기가 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서 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학을 할 수 있는 마음,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마음, 스스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용기, 그 시작하겠다는 마음, 시작할 수 있는 여유,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이것들이 어차피 안 되는, 붕괴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잘 되는 상황이나 이 가운데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이. 왜 안 되냐면, 이기 7, 80점대 사이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 그 자기가 배워야 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나가고 싶거든요. 스스로의 이 탄력성으로 빠르게 나가는 속도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자기주도 학습을 그 양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상위권만큼 할 수 없이 학원에 의존하고 그리고 이렇게 관리형 학원으로 들어가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저절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그런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고요. 자율학습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학습 외의 것을 보완하고 싶어 하지, 스스로 학하고 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점수가 낮은 학생이나 점수가 높은 학생 두 양극단에서 좋아하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주도가 된다는 것은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하는 이유를 안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계속 이 공부 외적인 공부의 이유나 목적이나 동기들을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아깝다. 이렇게 공부하려고 막 알면 뭐하냐, 안 하면 끝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총 정리하면 어쨌든 이 관리를 하던 자습을 하던 자율학습을 하던 자기주도를 하던 첫 번째로 이 보통 습은 많이 반복을 시키는데요. 스스로 학을 할 수 있게 스스로도 책을 읽고 스스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과서라도. 두 번째는 이렇게 자율적인 자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의 여지를 명확하게 좀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숙제도 아이한테 물어보고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알려주고 그걸 점점 확장시키고 또 명확하게 확장시키고 이 확장에 대한 의미, 가치, 책임들을 알려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렇게 꽉 짜여진 스케줄이 있어요. 시간 스케줄. 이렇게 스케줄이 있으면 이 스케줄을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이 결정의 시작은 늦더라도 학생이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해야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죠. 왜 그러냐면 경쟁적으로 학생들 공부하는 상황에서 특정 성과를 누리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생은 공부를 왜 하느냐? 점수 잘 맞으려고 대학 잘 가려고? 그럼 그게 왜? 대학 잘 가고 공부를 왜 하느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공부가 행복할 수 있다. 공부가 재밌을 수 있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스스로의 삶 속에서 스스로의 인지되는 약간의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는 명확하게 자기가 결정한 범위를 알려주고 그래서 학을 하고 그 학을 한 거에 따라서 자신의 습을 자신이 결정해 나가면서 뒤에 따라가는. 근데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첫째, 그렇게 하려면 학생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체 과정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기주도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과정을 설명해 줘야 되고 과정의 의미도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그 학생이 이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고 자기주도할 수 있는 시간, 환경, 충분한 시간 이런 걸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처럼 하루에 10시간씩 애들 데리고 있어야 되죠. 3번은 설명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 환경 속에서 아이가 동기가 꾸준하게 기억되고 유지되고 새로운 동기가 또 생기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지속되려면 일정한 효과를 봐야 됩니다. 자습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효과를 꾸준하게 누적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 전체의 상황, 아이의 성향, 성질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각기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언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도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주도, 자기가 주도해서 학도 하고 습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것들이 최상의 상황인데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책을 읽는 거죠. 어렸을 때. 근데 책을 읽지 않았다면 책을 읽은 것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학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학원인지 독서실인지 아니면 자습실인지 아니면 상담실인지 모르게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나타나고 용어도 섞이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동아사님이 생각하기엔 뭔가 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자기가 스스로 명확하게 자신의 계획 상황에 따라서 학하고 그걸 습할 수 있도록 그죠? 의지를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 정도 의지를 이어지고 만들 수 있도록 의지를 만들 수 있고 도와줄수록 도와주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이런 것들, 의지를 도와주고, 환경을 조성해주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부모가 역할을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이 정도 한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가 명확하게 인지해서 학해보고, 못할 때는 좀 도와주죠. 그다음에 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동아쌤이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과 자율학습과 자습과 관리형 학원의 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